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한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을 내고도 한번 쉬었다 가는군요. 네, 쉴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작년 말에 아무도 기대를 안 하던 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제일 좋은 업종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왔으니 네, 좀 예상 외의 상승이었거든요. 단기간에 특별한 호재도 없었고 네. 사실 반도체의 주요 그 주가의 트리거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발표 이전부터 이미 많이 올라와서 희한하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실적 발표하니까 뭐 재료 수멸인지 네.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예상치하고 유사하긴 했어요. 아주 좋은 실적이긴 했지만 그 정도 근처를 뭐 영업이익 한 8조 예상했던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오르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저께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이외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7조대 후반을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조를 넘긴 수치가 나와서 생각보다 상당한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코스피는 오늘 1.2% 하락, 코스닥은 1.1% 하락하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만 떨어졌어요. 대만 1% 올랐고요. 일본도 한 0.8% 상승했습니다. 네. 미국도 어제 올라서 오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금 근데 외국도 오르긴 했는데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국이. 네. 어제는 뭐 다 같이 좋았어요. 네. 근데 뭐 대만 이런 데는 계속 좋네요. 네. 아무래도 그 직접 수혜라고 생각하는. 야, 근데 어떻게 지금 물론 경쟁사 있죠.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이고 TSMC와 거의 버금가는 영업이익을 내는데 경쟁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니까 TSMC는 그냥 온전히 다 향유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입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 향유를 못 하고 있고 경쟁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레거시 쪽이 한쪽 다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늘 1,000억 정도 팔아서 삼성 하이닉스를 둘이 합쳐서 2,300억을 매도를 했는데 네. 전체 코스피에서는 6,200억을 매도했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도 대부분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LG 이노텍, 현대차, 현대미포, 삼성물산 이런데 3,400억씩 다 매도를 했고요. 네. 제일 많이 산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500억 매수했습니다.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죠 어제.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 400억 샀고요. 네이버 18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종이목재 업종인데 여긴 대형 포장이랑 한솔 홈데코가 급등했습니다. 왜 올랐나 했더니 김문수 장관 테마주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그 여론조사하면 김문수 후보는 아직 아니죠. 네, 김문수 그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국민의힘 중에서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아니고? 네, 김문수 이분이 제일 높습니다. 안철수 그분 좀 불쌍하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네 잘. 네, 그분은 딱 정해졌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그지? 그렇죠. 너무 쉬운데. 정해져 있죠. 로직이 아주 단순한데. 그리고 네. 제약 섹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건설주에서 현대건설이 4.4%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네, 현대건설 어제 급등했고 오늘 추가로 또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네. 제일 많이 떨어진 건 현대마린솔루션이 11% 떨어져서 일반 서비스 업종이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그렇죠. 하락을 한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네, 주요 그 어닝 컨센에 미달했던 이 종목들이 오늘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 괜찮게 나왔던 현대중공업까지 수주를 발표했지만 떨어졌고요. 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BOJ가 열리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거론이 돼서 지난 8월 그 블랙먼데이였나요? 8월 2일 날 그때 쇼크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NH증권에서는 BOJ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만 NK 트레이드 청산 등의 리스크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0.25%고요. 24년도 7월 달에 0.25%로 이렇게 올랐는데 저 때가 7월 한 31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바로 이제 다음 영업일부터 시장이 좀 쇼크를 전 세계에 좀 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차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리스크가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살짝 들긴 했는데 뭐 다행히 뭐 우리만 빠지고 아시아 증시나 미국 증시나 아직 견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모레잖아요.
25일 날 하잖아. 금정위가. 근데 안 올릴 것 같아. 금리 올릴 건 환율이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오히려 155엔 찍고 깨질 것 같더니 156엔으로 올랐어요. 나는 뭐 그냥 그냥 상황 보고 얘기 드리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금리를 올릴 거면 조금 더 내려가야지. 왜 튀어? 튀는 거 보니까 안 할 건가 보다. 근데 이제 모든 지금까지의 이슈들은 다 네. 환율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당연히 올려야지. 뭐 그건 말이 돼?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얼마가 나오는데 그냥 막 2.4%막 그렇게 근원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뭘 안 올리겠어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번에도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일단 NH증권에서는 네. BOJ가 1월달, 7월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상회 중이고 그렇죠. 가계의 구매력 회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작년에 대부분 캐리 트레이드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또 생길 수도 있지. 왜? 뭐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도 당연히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 소득 수준이 계속 열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뭐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제부터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 요즘 실적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4분기 어닝 서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1.25조 컨센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3,250억 나와서 컨센서스 2,900억을 한 12%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네, 1공장부터 3공장까지 풀가동 중이라고 하고 4공장은 이제 램프업 하고 있어서 네. 4분기 별도 매출이 전년 대비 15% 성장한 9,500억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피스 주요 자회사죠. 여기는 이제 아일리아가 이제 유럽의 품목 허가를 받아서 마일스톤을 500억 수령해서 매출액은 3,300억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네, 24년도는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기록해서 글로벌 탑 20개의 빅파마 중에 23년 말 기준으로는 14개를 고객사로 확보했었는데 24년 말 기준으로는 17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점점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올해 매출로 이제 5.6조 전년 대비 24% 성장을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은 1.6조로 전년 대비 20% 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은 참 되게 좀 놀라운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악의 실적을 공시하고 25년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걸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으로 마이너스 1조 7,300억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는 이제 플러스 600억이었거든요. 이거 플러스 6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조 7천억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털은 것 같죠? 빅베스 비슷한 느낌. 빅베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2001년 이후로 23년 만에 적자를 본 거예요. 이왕 적자 나는 거야 다 때려박아. 네. 한 번에 끝내자야. 그렇죠. 그래서 실적 부진이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제시했습니다.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1.4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요했죠. 인도네시아 현장에 대규모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원인이고 메리츠 증권에서는 공사비가 급등했는데 발주처와의 협상도 불발됐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수행한 점 그리고 로컬 파트너사와 원가 납입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이번에 손실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국내 주택 현장에서도 이제 4분기에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율이 105%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는 96%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출 100이면 전부 다 이제 비용으로 많이 나갔다라는 건데 2분 100이면. 근데 105%가 됐다는 거는 비용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5% 적자라는 거지. 네, 그래서 주택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게 실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쇼크를 발표하니까 잠깐 훅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5년도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플러스 1조 1,800억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6,300억 절반 정도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컨센서스는 7,300억이었거든요. 이 컨센 수준을 60%나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 엄청나게 하회를 한 23년 만에 적자를
놀라운 실적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25년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겠다라고 공시를 했으니까 네. 4분기의 적자는 분명히 빅베스트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네. 메리츠에서는 높은 가이던스의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의 주택 환경이 쉽지 않다. 네. 가이던스가 예상을 상회해서 주가 반등의 계기는 되겠지만 목표가 상향을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을 보고 가이던스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네. 언급을 했고 신영증권도 회사 측 가이던스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라고 판단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견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이 해외 수주했다가 완전히 코 깨졌거든요. 특별히 네. 중동 쪽 나갔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다가 이거 뭐 해보니까 이거 좀 이렇게 바꿔서 줘야 되니까는 좀 더 주세요. 예, 오케이? 그럼 나 우리 못 짓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옮겨받았어. 수정을 하면서 비용을 높여받았어. 그래 그 개념으로 중동 갔다가 계약서 무지막지하게 쓰는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하나도 못 변경하고 다 물어주고, 그러니까 물어준 게 아니죠. 그 설계대로 그 가격을 못 올리고 하는 바람에 진짜 코 껴서 다 망할 뻔했거든요. 예, 또 외국 나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좀 안타깝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건 좋은데 좀 정말 냉정하게 원가 계산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전력기기 중에 참 전력기기도 최근에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어닝 쇼크 기록을 해서 전력기기주들이 그날 대폭 다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제가 한 외사 리포트를 거론을 해드렸는데 네. 이 두 개는 실적이 조금 미스할 걸로 전망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LS일렉트릭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은 1조 3,600억, 컨센서스가 1조 1,000억인데 상회를 했고요. 변압기 팔아서 분기에 1조. 네, 진짜 대단하다. 영업이익은 1,200억, 컨센서스가 900억인데 상당히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예. 네, 투자 전문지 이제 베런스지가 이제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있죠. 네. 5천억 달러인데 이 투자의 핵심은 전력주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베런스는 이제 엔비디아와 오라클 외에 원전주, 전력주가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을 했는데 5천억 달러는 잊어라. 트럼프의 에너지 지원 선언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쓰는 오프그리드 전력 생산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트럼프의 이 전력 지원 약속으로 향후 AI 기업들이 전력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력기기주들이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했고 사실상 이 5천억 달러가 만약에 진짜 투입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0%는 엔비디아한테 투입이 될 거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도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올랐죠. 4%가 뛰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1위를 아주 공고히 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거 5천억이 국가 예산이고 어제 얘기했듯이 그 동안에 그 빅테크들이 투자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그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지? 그런 생각도 계속 들긴 하더군요. 그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해서 되게 재미난 게 오늘 중국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중국이 태양광 발전을 어마무시하게 하잖아요. 신재생 태양광이 전체 발전에서 한 40% 된대요. 그래서 어마무시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끌어오는 거야. 송배전을 못 해. 그래가지고 사막 주변에 막 뭐가 막 만들어진대. 그 전력을 남아 도는 걸 쓰려고. 이 송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이게 정말 이 전력 쇼티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AI 깐다면 계속 까는 동안은 계속 그런 거지 뭐. 근데 만약에 이제 AI 저렇게 깔았는데 가동률이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야, 그럼 아니면은 이미 다 돼서 되게 이제 전력을 안 써도 되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 또 그것도 골 때리겠다, 그죠? 그 예. 미국의 그 번외로 GE 베르노바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GE 자회사인데 거기가 최근에 IPO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회사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투자를 안 했는데 네. 그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고 4배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핫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선주가 주요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현대미포
일단 컨센 대비 영업이익이 22% 하회했고요. 작년 4분기. 현대 마린솔루션 24% 하회, 하나 엔진이 10%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의 투심이 좀 많이 악화돼서 다 같이 빠졌는데 현대중공업은 이 와중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2,800억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2,600억인데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수주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첫 수주이고 유럽 선사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공급 기간은 28년도까지. 이제 27년에 이어서 28년도도 이제 꽉 차가는 것 같아요. 네. 총 규모는 3조 7,160억 원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한 척당 단가 계산해 보니까 2.15억 달러 정도가 되고 누적 수주 잔고는 48조 원으로 엄청난 지금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의 실적들이 많이 좀 담보가 돼 있어요. 근데도 6% 오늘 하락을 했고요. 현대미포는 7% 하락, 뭐 삼성중공업 4% 하락, 한국조선해양 6% 하락, 뭐 하나오션은 2.6%만 하락을 했네요. 다른 기자재들도 오늘 별로 이렇게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26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 느낌으로 하면 2조 이상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 이 주가에 합당하려면 과거에 이게 새로운 성장주가 되나? 뭐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2조는 나와야 돼요. 영업이익이 여기에 적합하려면.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8.08조 원, 컨센 8조에 부합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도 19.77조, 컨센은 이제 19.7조였는데 거의 부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1%라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HBM 실적은 사실 확정이 됐잖아요. 25년도 HBM도 완판됐다고 하고 완판됐다라는 의미는 가격과 수량이 확정이 됐다는 거니까 실적이 얼마 나올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기존에 있던 레거시는 업황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시장 컨센서스도 조금씩 계속 내려갔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그게 더 극대화가 됐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하지 않을까 삼성처럼 그랬는데 예상에 부합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매출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66.2조, 영업이익은 23.47조, 연간 24년도 실적을 기록을 해서 예전에 가장 높았던 2018년도가 20조였는데 이거를 상회를 했고 매출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역대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인데 매출 차이를 보시면 어떤 그거를 좀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때는 마진이 50%였어요. 없어가지고 완전 히 난리가 났던 때인데 그때보다 마진 좋지 않습니다만은 매출 규모가 원체 커지니까 영업이익이 훨씬 그때를 초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 고객 맞춤형 시장으로 메모리가 좀 변화하면서 시황 조정기에도 메모리 사업에서 안정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RAM과 낸드 하이라이트 이건 IR 자료인데요. 일단 HBM 1위 사업자 지위가 강화가 됐다. 그리고 HBM 매출은 24년에 전년 대비 4.5배 이상 확대가 됐고 일반 DRAM도 DDR5 위주로 판매하면서 수익성이 강화가 됐다. 낸드는 eSSD 매출이 300% 이상 증가하면서 깜짝 놀랐어. 네, 고수익성 제품군 위주로 좀 강화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낸드 나쁘다는 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기업용 그 서버에 쓰는 eSSD 팔면서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져 있는데 HBM 매출이 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0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TSMC가 최근에 이제 실적 컨콜에서 올해 AI 칩 수요가 강력해서 AI 칩 매출이 올해 2배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올해 HBM 매출이 2배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상반기 중에 HBM3E 중에 12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 3분기 컨콜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가장 고수익성 제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절반 이상 된다면 그것도 상반기 중에 달성한다면 올해 연간으로도 상당한 마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25년도 실적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24년도는 당연히 넘어가고 4분기 수준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우상향한다. 4분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그 우상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질의응답했는데 그 중에 뭐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 중요하다 생각했던 한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일단 레거시 쪽인데요. 이 수요가 약세를 보이는 DDR4나 LPDDR4 이쪽 매출 비중을 계속 낮추겠다라고 지난 3분기에도 컨콜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4년도에 이 DDR4 매출 비중이 20%
였다고 합니다. 네. 상당한 이제 호실적 달성에 하나의 원인이 이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업황에 속한 DDR4의 매출 비중을 최소한도로 좀 낮추려는 전략이 잘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25년도에는 한 자릿수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20%에서 한 자릿수가 되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더 마진 방어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분기에도 레거시 업황이 많이 악화가 됐을 텐데 영업이익률이 41%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없애는 수준까지 한 자릿수로 내린다면 영업이익률이 더 좋지 올라가는 않을까 거죠. 생각이 네. 듭니다. 한 50% 내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뭐 잘 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HBM 관련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학습에서 추론으로 AI 주도권이 좀 넘어가면 HBM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네. 질문에 첫 대답부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고성능 HBM이 탑재된 GPU는 필수적이고 추론에서도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어서 오히려 HBM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경쟁은 지속될 것이고 일반 기업들까지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AI는 기대치를 넘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고객과 26년도 HBM 공급 논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26년도 물량 대부분이 확보가 될 것이다. 당분간 HBM 수요는 의심이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건굴 때 사실 25년도 대부분이 완판됐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좀 깜짝 놀랐었는데 26년도 물량 완판까지 올해 상반기 안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HBM 수요는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 분기에도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은 가장 귀에 확 들어왔다는 거는 로직 다이를 TSMC가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처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로직 다이를 삼성전자에서 TSMC에 의뢰를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 원B 재설계, 원C 6개월 뭐 지연,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로직 다이에서 쉽게 자리를 못 잡으면 25년도도 되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은 아예 딱 서로 궁합이 꽁짝에 맞아서 짝짝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혼자 다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만 납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기술자들이 지금 거의 뭐 아마 밤잠도 못 자고 지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삼성이 혼자 다 하겠다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모바일 사업도 하고 반도체 사업도 하는데 뭐 삼성 반도체 거 모바일을 쓰고 직접 생산하겠다고 파운드리도 만들고 네. 설계하겠다고 LSI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TSMC한테 손을 벌리려고 했지만 네. TSMC는 뭐 혼자 한다며 혼자 해. 아니지 라고 우리 거 뺏어갈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굉장히 서로 간에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 기술 유출될까봐 엄청나게 조심. 그러니까 IR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도 비밀이 새 나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인 수준의 IR을 최소한 하이닉스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질의응답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이닉스는 1시간도 넘게.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